모델이야, 모델. 여러분, 고양이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아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도 오래 고양이와 살았지만 최근 화장실을 바꾸면서 다시 느꼈어요. 고양이에게 화장실은 단순히 볼일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가장 무방비하고 예민한 순간을 보내는 영역이죠. 집사가 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고양이 입장에서는 꽤 큰 차이가 있어요. 집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잘했죠? 아이고, 잘했죠요, 우리 애기. 첫 번째 실수는 화장실을 붙여두는 것이에요. 고양이 화장실을 여러 개 두셨다고 안심이 되셨나요? 근데 혹시 다닥다닥 붙여두지 않으셨나요? 고양이 눈엔 그저 큰 화장실 하나처럼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다묘 가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소심한 아이는 다른 아이 눈치 보느라 참다가 방광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꼭 화장실은 거리를 둬서 배치해 주세요. 실제로 쉬하는 여기, 응가는 저기 조금씩 옮겨서 따로 쓰는 아이들이 많고요. 복동이도 쉬하고 덮고 다른 곳으로 옮겨 응가하고 다시 덮습니다. 아이고, 시야 잘하네. 아이고, 시야 잘했네. 그래서 화장실은 개수도 중요하지만 서로 떨어뜨려 두는 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실수는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오랫동안 후드형을 썼어요. 문 열면 바로 보여서 미관상 신경 쓰였는데 냄새도 덜 퍼지고 모래도 덜 튀니까 사람에겐 참 편했죠. 하지만 고양이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니 답답하고 환기가 덜 되니까요. 특히 배변 직후 암모니아 냄새와 먼지는 예민한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집집마다 공간이나 위치 사정이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호흡기와 눈 건강을 위해 가능하면 조금 더 트인 구조를 고민해 보세요. 세 번째 실수는 고양이 화장실 크기와 입구 높이입니다. 고양이는 생각보다 화장실 안에서 굉장히 바빠요. 쉬하고 덮고 자리 옮겨서 응가하고 또 덮고 실제로 같은 화장실 안에서도 자리 이동을 꼭 하더라고요. 크기로 보면 작은 화장실이 아닌데 덩치가 있는 아이에겐 작을 수도 있어요. 큰 화장실에서는 동선이 자연스러운데 작은 화장실에서는 몸 돌리는 게 확실히 바빠 보였어요. 같은 오픈형이어도 큰 화장실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여유 공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낮은 입구가 꼭 필요한 아이도 있어요. 우리 여름이는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11cm의 낮은 입구가 가장 편했어요. 노묘나 관절이 약한 아이에겐 몇 cm의 차이도 장벽처럼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친다. 그래서 화장실 크기와 입구 높이는 아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꼭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 후드형도 잘랐어요. 새 화장실이 가장 좋지만 기존 것도 충분히 바꿀 수 있더라고요. 뚜껑만 열면 사막화가 심해서 아예 위를 잘라 개방감을 줬어요. 자른 단면은 꼭 테이프 마감 해주세요. 기존 후드형이 충분히 큰 화장실이라면 윗부분만 잘라서 재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짠짜잔,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감자. 그리고 화장실은 고양이 건강 일기장입니다. 감자가 갑자기 작고 자주 생기면
방광염의 신호일 수 있고 너무 크면 다뇨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건 은우 감자. 은우는 저쪽 사이드에 꼭. 맛동산도 너무 딱딱하거나 무르지 않는지 매일 체크해 주세요. 화장실만 잘 체크해도 고양이 기본 몸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만큼이 오니까. 평소 감자와 맛동산 수확량을 아는 집사는 고양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결국 화장실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이들이 훨씬 편해 보였어요. 좋은 걸 더해주는 것보다 불편한 걸 줄여주는 게 먼저일 때가 있더라고요. 20년 넘게 고양이와 살아왔지만 저는 아직도 매번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고양이와 오래 산다는 건 정답을 아는 일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집사님들은 요즘 고양이에게 무엇을 배우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거기 있다.